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가 아닌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상공위로 우주선 한 대가 정착했습니다. 그 우주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도심 하늘 위에서 둥둥 떠있기만 했었죠.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장비를 동원해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그 안은 끈적한 점액질로 가득 차 있었고 100만 마리 정도 되는 외계 종족들이 무질서하게 얽히고 설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왜 지구에 방문했는지조차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좁은 환경에서 오랜 시간 둘 수 없었던 사람들은 외계인을 데리고 내려와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거주 지역을 만들어줬는데 이를 디스트릭트 9, 이하 D9이라 불렀습니다. 얼마 시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죠. 예를 들어 불법 무기를 거래하고 사행성 도박, 심지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외계인이 사라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무기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유전자가 달라 이용할 수 없자 그들만의 샤머니즘으로 외계인을 잡아먹으면 그들의 무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D9의 거주 시간이 오래되어 각종 범죄로 찌들어지자 통제할 수 있는 더 좁은 공간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외계인 관리 기관 단체 주인공 피커스가 책임자가 되어 통솔하기로 하는데요. 그의 인성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수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계획에 열의를 보이고 있었죠. 기관의 인력으로 부족해 용병 단체까지 섭외해서 D9에 들어가 프론이라 불리는 외계인들에게 이주 합의서를 받아내려 하지만 호전적인 프론들 때문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러던 와중 몇 마리 프론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지구의 물건이 아닌 자신들의 종족 물건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분해해 합성해서 그들만의 물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프론은 20년 넘게 걸려 모은 액체를 완성하자 피커스 일행이 서명을 받기 위해 들이닥치는데 그곳에서 비밀 공간을 찾아내고 숨겨놓은 물건을 찾다가 프론이 만들어 놓은 물체를 만져보다가 정체 모를 액체가 뿜어져 나와 피커스는 그 물질에 닿고 말죠. 일행 중 한 마리가 기관에 반항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이 다치자 용병은 위험 감지를 하고 그를 사살해버리죠. 부상을 입은 피커스는 단순한 외상이 아닌 검은 무언가를 토해내고 뭔지 모를 불편함을 계속해서 느끼는데 복귀하면서 식사를 하지만 검붉은 액체가 코에서 나오고 손톱 발톱이 빠지는 등 이상 신호가 계속 감지되어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다쳤던 손이 외계인의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자신이 일했던 외계인 감시 단체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커스를 산채로 생물학적 실험실로 곧장 이송했습니다. 단체는 그를 이용해서 갖가지 실험을 자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계인의 무기를 이용한 실험이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이 쓸 수 없는 무기를 비커스는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각국의 정상들은 비커스의 잠재적 가치를 무한으로 판단해서 그를 해부해서 표본으로 만들어 유지하려 하죠. 수술대여서 꼼짝없이 죽게 된 비커스는 생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가까스로 연구동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모든 공권력의 단체들은 그를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안전한 곳은 딱 한 곳, D9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커스는 외계인들 사이에 몸을 숨겨 살기로 하지만 끈질긴 용병들 탓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는 순간 비커스가 액체 물건을 수거했던 크리스토퍼의 집에 몸을 숨깁니다. 비커스가 정신을 잃는 순간 몸이 자신들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런지 알 것 같다며 비커스를 급하게 숨겨주는데요. 그 액체 물건은 크리스토퍼가 다시 모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액체 연료였고 모선 안의 의료 장비로 비커스에
외계인화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자 비커스는 환호하며 다시 기지로 돌아가 액체를 훔쳐오자 제안하죠. 하지만 단체의 공권력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비커스는 D9에 있는 갱들을 찾아가 불법 무기를 돈을 주고 사려 하지만 그들은 외계인을 먹어 힘을 얻고 싶어하는 샤머니즘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비커스는 산채를 먹을 위해 처하지만 Your gas canisters. I see you have a limpet. Mine's here as well, and I also see you guys. Why are you doing that? Why is he? What do you want? 주변에 외계인 무기를 활용해 그들을 간신히 피해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Holy shit! What did you do? Tell me. I want the fucking arm. What the fuck did you do? You fucking Zungu, I'm coming for you. They're the guards. They're at the gate. Watch the guards at the gate, man. 크리스토퍼와 비커스는 외계인의 무기를 갖고 본부를 침투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행됐던 동족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크리스토퍼는 순간 정신을 잃지만 이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액체를 손에 놓고 말죠. 바로 비커스를 치료해줄 줄 알았지만 동족들이 실험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기 힘들었던 크리스토퍼는 3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 고향별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I'll just stay here, Christopher. Huh? I'll just stay here in the shack, and I'll see you in 3 years' time, eh? Christopher. 인내심이 바닥난 비커스는 그를 순간 때려 눕히고 홀로 모선에 가서 치료를 받고자 지하에 숨겨둔 비행선으로 모선으로 운전을 합니다. Okay, steady. It seems to be drifting towards the center of the territory. Fire! Something has fired upon it, yet it's been hit the cost. 하지만 단체에서 설치해 놓은 대공포 미사일로 우주선은 추락해버렸고 그 기회를 잡은 용병들은 비커스를 산채로 체포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본부로 이송하려는데 총을 빼앗긴 갱들이 근처에서 기회를 틈타 용병들을 공격하고 비커스를 다시 불을 뿜히죠. I told you that the day will come. You'll be running around with my prize. 용병들과 갱들의 전투가 시작되고 비커스는 두 번째로 산채로 잡아먹힐 위기에 처했지만 모선을 활성화 시켜놓은 것이 효과가 생겨서 외계인 무기들이 모두 활성화되어 비커스를 동족으로 생각해 위기에 처한 비커스를 외계인 무기가 구해줍니다. Alright, that's very good. Wait for my command. Make sure you fucking shoot to kill. 앞뒤로 용병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커스는 외계인의 전투 수트를 이용해 모두 처리할 수 있었지만 소심했던 그의 성격 탓에 비커스는 그저 도망가려고 했지만 It's not gonna work, boss. He's a tough one. He's not gonna talk. Then just fucking kill him. 근처에서 고문은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크리스토퍼를 보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그를 도와주죠. He's heading for the drop shot! Cut those fuckers off! 엄청난 화력으로 인해서 비커스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자 크리스토퍼만이라도 고향별에 보내주고자 홀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막아내는데요. Go! Go now before I change my mind, man! Go!
그 사이 크리스토퍼와 아들은 다시 만나 떨어진 비행선에 몸을 싣고선 모선과 자동으로 연결해서 비행 조작 없이 내부로 이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계 손상이 너무 심해진 탓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 방출되어 버리고 용병의 손에 죽일 위기에 놓이지만 주변의 프론들이 용병의 주변을 감싸고 그동안 당한 분풀이를 하듯이 온몸을 갈갈이 찢어 죽여버리죠. 크리스토퍼와 그의 아들은 모선으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들을 실은 우주선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움직이자 요하네스버그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그가 고향별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주전쟁을 벌일지 단순히 동족을 구하기 위해 돌아올지 의문을 남기고 완전히 외계인으로 변한 비커스의 모습을 뒤로하고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